뭐예요 그거요? 이거 5쪽 이걸로만 해요? 아니 이거 뭐 여기는 이제 읽으면서 하면 되거든. 5쪽에 13번 보이죠? 5쪽에 13번 예. 거기 할 차례예요. 알았죠? 예. 뭐 내가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읽으면 충분히 커버 되는 수준이어서. 자, 별의 일생 정리합니다. 자, 성운이 자, 질량이 매우 작은 별 있잖아요. 태양보다도 작은 거. 걔네는 중력 수축만 하다가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 거야.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작으면 1천만 K까지 온도가 안 올라가겠지. 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서 그냥 갈색 외성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별. 자, 여기 써놔. 질량이 작은 별에다가 태양에서 태양 10배까지. 태양에서 태양 10배까지. 태양에서 태양 10배. 내가 저번에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있지? 밤만 되면은 사방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새끼 있다고. 네. 그 미친 새끼 어제 낮부터 밤에까지 했어. 와, 나 낮에도 죽고 밤에도 죽고. 오늘 아침에도 2번 또 죽었어. 이 새끼 뭐 백수. 알고 보니까 그거 옛날에 알았던 놈인데 그 새끼 백수래. 할 게 없어서. 진짜. 재밌게 사네요. 지금 졸라 짱박아 났는데 또 죽나. 그렇게 게임하면 재밌지 않을까? 걔는 재밌겠지. 게임할만 날 것 같은데. 나도 뭐 1번, 2번, 하루에 5번 죽으면 5번까지는 이렇게 공짜로 되거든요. 근데 나 벌써 아침에 2번 죽으니까 한 4번까지 죽어도 괜찮아. 걔도 재미고 나도 뭐 숨는 재미가 있고 하니까. 즐기고 있어. 근데 아침부터 2번 죽으니까 맞지? 지금 졸라 짱박아 났는데 죽은 거 아니야 모르겠네. 저거 봐. 어떤 유튜버가 똥게임 리니지를 재밌게 즐기는 법 해가지고 막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 2주 후에 서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서버 이전이 된다는데 우리 서버에 막피들 막 이런 애들 졸라 들어오면 내가 딴 데 가면 되는 거야. 딴 데 갔는데 거기 더 많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 거네. 딴 데는 1등 혈맹 있지, 1등 혈맹. 예. 그 미친 새끼들이 싹 다 죽이면서 다닌대 애들을. 그거에 비하면 양호한 거 아니야? 양아. 이 정도면 양호하고. 얘는 약한 애들은 안 건드니까. 현재 한 6명이 돌아다닌대. 6명. 그거 전창으로 뭐 하는 놈 있는지 아냐? 6명을 다 등록해갖고 자, 막피 누가 접속했습니다. 긴장하시고요. 공개 수배예요? 그러니까 걔네 다 세니까 막피 누가 접속했습니다. 긴장하시고. 그럼 이제 누가 해? 자, 걔가 이제 아이디가 시작인데 자, 시작 용계 등장했습니다. 용계 일단 다 긴장하세요. 재밌겠다. 게임 내 그런 사회가 구현되어 있다니. 봅시다. 태양 정도의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 거성됐다가 배웠죠? 네. 그다가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어제 동영상에 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주변부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부가 팽창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서 되고요. 그리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돼요. 질량이 큰 별, 태양에서 10에서 20배까지야. 이거 10배 이상. 자,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합니다. 초신성 폭발. 됐죠? 네. 근데 이게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반응이 어디까지 일어나는 거야? 철. 철까지 일어나는 거야. 어디까지 일어난다고요? 철. 네, 그리고 이제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예. 됐죠? 선생님 이걸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기세요. 또 해요. 내가 이거 정리를 이게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어요. 15 답과 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2번 정리하는 이유가 이게 암기를 하면 되는 거. 13번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별이 처음 생길 때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았죠? 예. 3번 줄구입니다. 주계열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 반응이 한꺼번에 활발히 일어나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수명이 짧고,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이 수명이 짧아. 예.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뭐하다? 길다. 태양이 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45억 년 동안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태양의 10배 정도 크기 되는 애들은 생명이 한 45억 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만약에 태양이 10배 정도 컸으면 지금 우리 지구는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네. 자, 15번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그냥 했던 내용 다시 또 나옵니다. 읽으면 됩니다. 알았죠? 15번에 1번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정도. 거기 주계열성에서 뭐 됩니까? 적색? 그 그림 보이죠? 네. 그 다음에 행성 상성은 백색외성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네. 적색거성. 별 중심부의 수소가 소모된 후 중심에게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어제 수업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바로 위쪽에 수소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후 바깥층은 팽창하여 표면 온도가 낮아져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행성 상성은 적색 거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별의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수축되지만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식는 별입니다. 됐죠? 네. 겉에가 흩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거성이 그 다음에 쭉 됐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 보세요. 백색 외성 찾았나요? 예. 거기 거성이 외성으로 수축할 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게 이게 병광성이라 그러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그냥 넘어갈게요. 백색외성, 질량이 작은 적색거성은 중심액이 백색외성이 됩니다. 바깥층은 뭐가 된다? 행성상? 자, 2번 질량이 큰 애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그 그림 보세요. 주계열성에서 초거성, 초신성, 거기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됩니다. 초고성, 철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고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예. 그럼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지?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 지구가 거예요. 초신성 폭발을 찍. 아니, 태양계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행성상 성운의 일부가 뭉쳐서 지구가 네, 된.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아니죠. 이건 초신성 폭발이니까 행성상 성운이랑은 상관이 없죠. 초신성 폭발은, 그러니까 태양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생기기 전에, 이거 오늘 배울 내용인데, 그러게 오늘 배울 내용인데 좀 순서가 뒤바뀌지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신성이 폭발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 태양 아직 안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졸라 큰 별이 폭발한 거야. 네. 그래갖고 특정 지역에 성운이 밀집된 거야. 저 폭발의 힘. 근데 이때 성운이 밀집되는데 이때는 이게 다 무슨 원소까지 있는 거야.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까지 있는 건데 여기서 바로 찌꺼기들이 모여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이 폭발을 했겠지. 그지? 자, 초거성 보세요. 했나요? 초신성 폭발 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초신성 폭발 후 중심액이 남아서 중성자별 됩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그리고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몇 배 이상? 30배 이상. 30배 이상. 이렇게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예. 16번 별표. 1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시 생긴다. 맞죠? 줄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증가한다. 맞죠? 예. 2번 수소와 헬륨은 감소하지만 분포비는 큰 차이가 없다. 없다. 같이 비율이 감소하는 거야. 오케이? 네.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만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맞지? 네. 철 원자가 가장 안정된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거기다 써놔. 핵융합, 무거운 원소는인데 그 앞에다가
핵융합 반응으로 이렇게 써놔. 핵융합 반응으로. 그럼 핵융합으로 생성할 수 있는 건 철까지라 철까지야. 그리고 그 외에는 초신성 폭발. 졸라 빨리 온다 너. 됐나요? 네. 문 꼭 닫고. 여거 이해가셨죠? 예. 철원자가 안정이 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요거이 배웁니다. 맞아. 야, 저기 영도야. 네? 아침 출근하는 거 힘드니? 아침이요? 11시 수업. 11시는 근데 좀 그런데요. 힘드니? 알았어. 왜? 야, 네가 힘들면 제 얘기는 뭐야? 저 옆집 사람이 저. 아니 11시 내일부터 그럼 뒷시간에 수업하자. 네. 어차피 금요일은 그거잖아요. 너 어차피 금요일은 11시에 안 오잖아요, 저희. 왜 안 와? 내가 내일 또 부르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화수목 11시 아니에요, 저희. 원래 그러려 그랬는데 다음 주는 네. 화수목 아니야. 네. 다음 주는 한 하루 내지 이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과학을 진도를 좀 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어쨌거나 내일은 내일은 몇 시야 그러면? 5시 수업이야. 알았지? 네. 니들은 11시, 오케이? 자, 봅시다. 17번 태양계 형성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태양계는 이렇게 봐봐. 초신성이 폭발을 해요. 에? 네. 특정 지역의 성운이 밀집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이때 특정 지역에 밀집된 성운에서는 무거운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거잖아. 맞지? 네. 그게 얘 이미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초창기엔 그랬는데 우리 태양계처럼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은 무거운 원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여기 태양계 형성 배울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사실 그냥 읽으면서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 자, 이거 정리 이거. 자, 우리 이제 태양계 형성 첫 번째 뭐가 폭발한다? 초신성.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여러 개의 성운이 형성이 되겠죠. 맞죠? 예. 근데 이때 성운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죠? 저 때는 철보다 네. 무거울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성운이 뭐를 하게 된다? 중력 수축을 합니다. 이거 어제 배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는데, 자, 무슨 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이 됩니다. 이해 갔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이지. 중력 수축할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반시계라는 건 우리가 그냥 정한 거죠. 반시계 이쪽 방향. 밑에서 보면 시계. 뭔 소리래. 반시계 이거지 이거. 아니 뭐 쉽게 생각해. 뭘 쓸데없는 생각을 해. 자, 그리고 태양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원반 모양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중력 수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겠죠. 네. 왜? 중심부가 점점 커지니까. 맞지? 네. 그러면서
이 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회전 속도가 뭐 하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올라갑니까? 중심부 온도도 뭐 하게 된다?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어려운 내용 없죠? 재유 이해 갔어? 재인이 이해 갔어?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성운의 특히 중심 부분은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무슨 별이 되냐면 원시 태양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원시 태양.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라면서요. 맞지? 그거는 전문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오케이? 내가 왜 900만 K가 되면 원시별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 아닌데 특정 군데 몇 군데에서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준인 거야. 아직 전문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이요? 아니 중심부에 그냥 특정 몇 군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전체적인 성운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전체적인 성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부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중심부 중에서도 그냥 중심부에 가까운 일부 몇 군데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전문적이라 하셔갖고 뭔 소린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우리 태양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됐죠? 됐죠? 그리고 요때 잘 봐. 이때 그 얼음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얼음 말고 또 뭐가 있나? 뭐 티끌이라든가 이런 것이 뭉쳐서 뭐를 만드냐면 미행성을 형성합니다. 뭐를 형성한다고요? 미행성. 예, 미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행성 있죠? 미행성. 예.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크기가 커져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행성은 뭡니까? 수금지와 목토.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까지. 네. 이런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또 뭐도 만들어지냐? 우리 소행성 들어보셨죠? 네. 위성 들어보셨죠? 예. 유성 들어보셨죠? 예. 이런 애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성도 이때 만들어지나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나요?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개념을 잡고 가면 미행성이 뭘까요? 미행성. 미행성은 행성은 아니고 그냥 그냥 크기가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가 10km 정도의 작은 행성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졸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10km 정도면 우리가 보기엔 되게 큰 거잖아. 근데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먼지? 중심부 태양 기준으로 하면 크기가 10km인 미행성은 뭐도 안 되냐면 먼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졸라 많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애들이. 그지? 근데 태양처럼 등치가 큰 애가 지금 이렇게 계속 회전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뭐 하겠어요? 날아가겠죠. 이 미행성들이. 맞지? 이 미행성들이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자, 이 미행성들이 뭐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행성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원소들도 역시 뭐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 뭐 하게 됩니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잘 봐. 쉽게 생각을 해보자. 무거운 미행성
에? 무거운 미행성과 무거운 원소는 멀리 날아갈까요? 조금 날아갈까요? 조금 날아가겠죠.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조금 날아가겠지. 그지? 근데 가벼운 미행성이라든가 에? 가벼운 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멀리 날아가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런데 니네 알다시피 무거운 원소가 더 많아요? 가벼운 원소가 더 많아요? 가벼운 애들이 많아. 이 가벼운 애들이 특히 가벼운 원소가 예, 무거운 원소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맞죠? 네. 이 가벼운 원소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랑 누구야? 수소랑 수소랑 헬륨인데 얘네 둘이 합하면 거의 우주의 90% 이상 다 차지해. 95% 이상.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이거 모르겠지만 얘가 한 우주의 72, 22, 거의 한 95% 정도 차지해요. 얘가. 수소 아직도 옛날에는 수소랑 헬륨만 있었을 거 아니야. 초창기 빅뱅 배울 땐. 그지? 근데 요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어쨌거나. 그래서 봐봐. 그래서 여기 수, 금, 지, 화는 얘네들은 뭐로 이루어진 거야?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밀도가 뭐하니? 크지? 그리고 뭐로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암석. 무거운 애들이야. 무거운 애들. 이해 갔지? 그런데 요거 보여? 요거? 누구야? 화담에 누구지? 목. 봐봐. 토, 천, 해. 얘네는 다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가벼운 기체로 원소라고 안 하고 기체라 그럴게.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가 뭐하니? 작지? 네. 근데 얘네들은 양이 많아서. 크기가 커. 예. 왜? 양이 많잖아. 가벼운 애들은.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기가 뭐하니? 작잖아.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 미행성들이 먼지 같은 애들이잖아. 맞지? 졸라 많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당시 만들어진 미행성들이 전부 다 행성 만드는 데 다 투자됐을까? 아니겠지. 행성 충돌해갖고 행성이 된 미행성도 있지만 그냥 지 혼자서 남은 미행성들도 있겠지. 그것도 졸라 많겠지. 그게 바로 우리 중3 때 배웠는데 내가 여기다 딱 빈 공간. 소행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소행성? 네. 소행성이 뭐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작은 천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냐면 날아갔는데 무게가 날아간 미행성의 무게가 졸라 무겁거나 졸라 가볍거나가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중간한 무게였나봐요. 이게 행성에 이게 되기에는 얘네는 되게 무거운 애들이 멀리 못 날아가니까 충돌한 거고 가벼운 애들이 멀리 날아가니까 충돌한 건데 얘 애매한 애들 있지. 얘네들이 여기 요 사이에 졸라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았죠? 날아가다 멈춘 거예요. 아니지 그냥 날아가서 그러니까 화성하고 목성 사이까지 날아가서 오케이? 그냥 거기서 식어버린 거야. 충돌도 안 하고. 힘 빠져서. 그래서 소행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3 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온다 그랬잖아. 소행성이 뭐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작은 천체 맞지? 근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천체들이 졸라 많거든. 졸라 많아. 오케이? 그거야. 만약에 우리 목성이 크기가 좀 매우 지금보다 크기가 한 3배 이상 4배 정도 크잖아요. 그럼 얘도 빛을 낼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뻔했어요. 별이 될 뻔했다. 네, 별이 될 뻔했어요. 얘도 거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뭔 말인지 다 이해 가셨나요? 네. 이게 큰 틀을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소행성이 왜 많은지 알겠지? 예. 그래, 이거야 이거. 해성도 만들어졌어. 헨리 해성이 76년에 한 번 오거든요. 니넨 못 봤잖아. 네. 크게 돌지 난 봤어.
내가 만약에 한 90살 넘어까지 산다면 한 번 더 볼 수 있어. 안타깝네요. 헨리에성 같은 경우도 미행성인데 맞지? 예.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 맞지? 예. 해성 같은 애들도 날아가긴 했는데 이게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또 다 똑같이 이렇게 원반 모양 이렇게 다 원 모양으로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네. 삑사리 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삑사리가 좀 나갔고 이게 이런 식으로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는 거 있지? 예. 그런 애들이 해성이에요.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됐나요? 예. 언제 왔었어요? 어? 몇 년도에? 1980 몇 년도에 왔어요. 언제 또 와요? 76년에 한 번 온다. 근데 아까 헨리에성 몇 년에 한 번 했지? 72년? 76년? 저희 중년 돼서 50살 돼서 한번 보겠네요. 아, 또 뭐. 살아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6쪽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6쪽에 동그라미 4번. 좀 더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6쪽에. 근데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예. 6쪽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찾았니? 예. 원시 행성 형성 과정에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서로 뭉쳐져서 원시 행성으로 성장하는데 이때 원심력과 강한 태양풍으로 가벼운 성분들은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성분은 쬐끔 날아가는데 멀리 있는 목성형 행성들은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고 가까이 있는 지구형 행성들은 산소, 규소, 철 등의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졌다. 목성이 더 큰 이유는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많기 때문이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일부 남은 산소와 규소, 철 등이 모여서 소행성을 이뤘다. 됐죠? 예. 5. 지구형 행성. 원시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온도가 높아져 가벼운 기체는 대부분 날아가고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물질, 철, 규산염 등이 응집하여 그래서 우리 지구의 중심 핵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하고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네. 네. 이해 가셨죠? 네. 철하고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목성형 행성. 원시 태양으로부터 먼 곳은 온도가 낮으므로 얼음, 메테인 등이 응집되어 미행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얼음이나 메테인 애들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맞죠? 네.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니까 졸라 멀리 날아가는 거야. 미행성 충돌로 주변의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 목성과 토성이 형성됐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수소, 헬륨, 얼음,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진 천왕성과 해왕성이 형성되었다. 됐나요? 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지구 배울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이해 가셨죠? 네. 죽었나? 그 마피인가 뭔가. 파란 아이템이 다행이네요. 안 죽어서. 파란색. 파란색. 블루. 뭐래? 파란색 없어. 가비. 파란색이. 지금 니네는 안 믿냐? 파란색이. 학생이 선생님을 못 믿어 안 나왔어. 아침에 일찍 먹어. 아니 왜 아침마다 나와요? 니도 오기 전에 먹었어. 주식이. 맞아 어제 니네 가고 소리 나. 어제 가고 주식 떡상했어. 아, 배 아파.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쉬죠.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오시죠. 저희가 수업할게요. 칠판 보고 계세요. 예. 그래도 니들 저기 상민이랑 영도가 와주는 아침에 일찍 와주는 바람에 시간 엄청 벌었어. 영도야 어제 그 동영상 들어봤니? 예. 그 이해 가디? 예. 그 안 어렵디? 맨 마지막 문제? 예. 그래. 잘했어. 그거 아주 그 한 문제 아주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여러 번 하시던데. 근데 뭐 그러려고 하는 거지 뭐 여러 근데도 번. 이해 못하. 그죠? 뭐 그러라고 하는 거죠. 뭐. 선생님 근데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땅이 없으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였어. 그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예.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과학자들이. 예.
선생님 동에서 서가 야 동에서 서가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지구는 그냥 미끄러워 그러니까 확실한 그렇게 점이 있잖아요. 야 여기가 동이고 서인데 동에서 서가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둘다 동에서 서는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맞지? 지구는 확실한 그래서 이게 그냥 편하게 그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태양계가 있으면 이게 태양이잖아? 네. 그러면 애들이 다 무슨 방향으로 도는 거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입체적으로 보면 중심에 태양이 있으면 요 방향이죠. 요렇게. 요게 반시계잖아. 맞지?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원시지구 배우겠습니다. 원시지구. 자, 첫 번째 원시지구는 아까 얘기한 내용이랑 또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0.1R입니다. 무슨 뜻이야? 지금 크기의 0.1 수준이야. 졸라 작은 거지. 예. 그치? 지구예요? 어. 오.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구는 지금 크기의 0.1배 수준이야. 그러니까 요만했단 얘기지, 지구가. 맞지? 지금 이만하다면, 옛날엔 요만했단 얘기지. 그치? 예. 요때 뭐가 일어나냐면, 예, 미행성이 충돌합니다. 자, 미행성이 충돌하면은요,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거 여기서 바로 얘기해줘도 되나? 크기와 질량, 온도 상승. 그러면서 지구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런데 봐봐. 근데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계속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더 상. 매우 많이 상승하겠죠. 그죠? 이래서 지구가 뭐가 되냐면 마그마의 지구가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마그마 지구가 뭐예요? 마그마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구 전체가 마그마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뭐 바다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요때 크기가 0.5R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용암 상태야. 버글버글버글 끓는 용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은 당연히 수증기는 어떻게 되겠냐? 수증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모두 증발하겠지. 예. 그러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냐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비 내리나? 아니죠. 온실 효과가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졸라 온도가 높은 거니까 다 부글부글 지글 끓는 상태니까. 예. 뜨뜻. 예, 온실 효과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가 요때 세 번째 이게 몇 알이야? 0.6R 정도 될 때. 0.6R 정도. 이때도 역시 무슨 지구야? 마그마의 지구지. 맞지? 지구가 액체 상태잖아. 맞지? 부글부글 끓는 액체 상태인데 봐봐. 이때 철과 니켈 여기 위에다 써줄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릴게. 자, 이렇게 철이랑 니켈 같은 애들은 무거운 원소지. 네. 여기는 산소, 규소. 잘 봐. 그래서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된다? 중심부로 가라앉습니다. 됐나요? 예. 앉아가 이거 맞아? 네. 그리고 가벼운 원소인 산소나 규소는 뜨겠죠. 뜹니다. 이게 바로 지금 지구에 뭐를 형성한 거야? 핵과 멘트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요때 만들어진 거,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때. 그러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미행성 충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네. 그죠? 미행성 충돌이 감소해요. 미행성 충돌이 감소하면 지구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낮아지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원시지각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원시지각. 알았지? 니네 그 마그마가 용암이 굳으면 화성암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 맞지? 네. 그래서 원시지각이 만들어지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 더 내려가면은 이때 그 아까 여기 수증기들 있죠? 수증기들. 네.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 비가 내려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비가 얼마나 온 거야? 졸라 많이 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쵸? 쟁일 내리면 예. 바다가 하루 종일이 아니겠지. 예, 몇 년 맞죠? 동안 하면 예. 그런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끝이에요. 끝. 오케이? 예. 이때 대기를 우리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원시 대기라 그러는데 이때 원시 대기에는 있잖아. 산소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가지. 이때는 산소가 없었어. 다 있는데 왜? 그래서 바다에서 생명체가 그건 이제 오늘 배우면 이거는 시험 범위가 나중에 나오니까 굳이 지금 얘기 안 하는데 산소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 대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환원성 대기라 그러는데 요때 당시 대기 이때는 마그마 바다 때는 대기가 뭐 별로 없었겠지. 이때 좀 식어야지 구성이 되겠지. 이때 당시 대기는 질소라든가 수소라든가 메테인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주로 대기였어요. 산소가 없었어요. 예. 선생님. 예. 근데 마그마에서도 수증기가 나와요. 마그마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사실 그냥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야 미행성 크기가 아까 몇 킬로라 그랬어? 80km. 10킬로잖아. 지구 지름이 12,800km야. 얼마나 그럼 미행성이 얼마나 충돌해야 되는 거야? 계속 졸라 많이 충돌해야 되는 거지. 그때 미행성이가 수십만 개가 수억만 개가 충돌할 수도 있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잉. 그때 충돌할 때 그 미행성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 성분들이 폭발하면서 걔네들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수증기나 여러 가지 애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하고 니켈도 처음부터 졸라 많았던 게 아니라 어떤 미행성은 수증기와 철과 니켈을 갖고 와서 폭발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 지구에 철하고 니켈하고 수증기가 생기는 거지. 어떤 애들은 황이나 규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충돌하면은 또 황이랑 규소가 생기는 거고. 맞지? 그런데 그게 충돌이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증기는 전부 다 증발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수증기가 증발하면 우리는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이때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때 당시에는. 마그마의 지구일 때는. 왜?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공기 중이 전부 다 그냥 다 뭐야? 다 수증기 상태인 거야. 수증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었겠지.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 그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비 오는 날 있죠? 비 오는 날이나 비 오기 직전에 공기 중 졸라 습하지? 예.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거야, 수증기가. 오케이? 그러다가 충돌량이 감소되면서 지구 온도가 내려가. 그러면 근데 수증기는 100도에 응결하는 거잖아. 예. 근데 땅은 용암은 마그마가 식으면 한 7,800도만 돼도 바로 암석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예. 그래서 원시지각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더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거든. 그러다 더 식다 100도가 딱 되잖아? 그럼 이 새끼들이 이제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구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졸라 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비가 몇만 년 동안 내린다 그래서 비가 몇만 년 왔어요? 그럼 구름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가겠지. 비가 몇만 년이 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도 식는 속도가 훅 식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또 어떤 지역은 계속 100도가 넘으니까 계속 수증기는 또 계속 뭐 하겠어? 몰라. 증발하면서 비 오면서 증발하면서 비 오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지. 몇만 년 동안.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